네, 안녕하세요. 진로 취업 교과목 동문잡담에 나오게 된 권혁준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쪽에 있는 몇 가지 질문 리스트로 봐서 할 거고요. 총 6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14학번이고 방수학과를 졸업한 권혁준입니다. 지금은 이제 강남에 있는 서울 삼성병원 방송중의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선 하는 일인데, 저희는 첫 번째로 방송중의학과여서 주로 암 환자분들 이제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 얘기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계획을 하는 파트, 그리고 계획을 위한 CT를 찍는 곳, 그리고 실제로 치료를 진행하는 곳, 총 크게 세 파트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취업 과정인데, 솔직히 저는 취업을 금방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업 과정이라고 할 게 별로 없긴 한데, 졸업을 하고 한 면접 두 곳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서울대학교 병원 최종까지 갔었고, 원주 세브란스에서 서류 합격하고 최종 면접이 있었는데, 거기는 가지 않고 서울 삼성병원 계약직 합격하고 그냥 바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취업 과정은 크게 딱히 뭔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면접을 많이 본 게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게 아니라서. 근데 대신에 좀 이렇게 취업을 좀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남들보다 좀 준비가 좀 빨리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스펙이나 이런 거 외에도 좀 다양한 부분을 많이 경험하고 차 있어서 학부 때도 좀 취업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짬짬이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예로 들자면 CS,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고객 만족, 그런 CS 리더스라는 자격증인데, 아무래도 좀 의료 기술이다 보니까 서비스 쪽에도 좀 관련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취득을 좀 했었고, 그리고 학부 때 영어 다들 토익 많이 준비하시는데, 이왕 공부하는 김에 오픽 같은 거나 아니면 제2 외국어도 좀 준비를 해서 일본어 자격증도 좀 준비했었고, 학부 성적, 그리고 기타 다른 좀 경력, 그나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학교 인재개발원에서 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행정이나 사무 이런 것도 좀 하고 간단하게 통번역 이런 업무도 좀 했었어서 전체적으로 좀 자소서 풍부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되게 별 볼 일 없네요. 그리고 나서 솔직히 여기까지는 좀 크게 세 가지인데, 자기소개하는 일, 취업 과정인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크게 인재개발원, 대학 일자리 등 학교에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감상과 직무 스터디 관련 질의응답, 그리고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재개발이나 대학 일자리 센터 등에서 학교에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감상. 이 부분인데, 사실 저도 군대를 다녀오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되게 받을 게 없다고 생각했었고, 학교도 뭔가 해주려고 한다고 이제 생각을 안 했었었는데, 좀 보다 보니까 되게 도움받을 게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로 직무 스터디, 그리고 취업 캠프, 그리고 잡 컨설팅, 모의 면접, 취업 스터디, 그리고 기타 다른 활동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먼저 직무 스터디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다 직무 스터디 관련해서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체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직무 스터디 작년에 1기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거기 참가했었고요. 저희 팀은 3303 팀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제 후배분들이랑 같이 이제 팀을 꾸려서 주로 원전이나 아니면은 원자력 안전, 아니면은 그러니까 방사선 방호 분야 그쪽에 관련된 면허랑 이제 그걸 연계해서 이제 취업을 알아보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좀 많이 준비를 했었었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확실히 뭔가 이제 학교라는 좀 공적 기관을 거치다 보니까 현직자분들도 만나기 좀 쉽고 좀 더 상대를 좀 잘해주시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좀 중간다리 역할을 좀 잘해주는다는 느낌 좀 많이 받아서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직무 스터디 하면서 팀을 꾸려서 좀 알아보는 것도 좀 재밌었고, 확실히 좀 효율이 좀 더 살기도 했었고, 그 밖에도 뭔가 지원금 이런 게 굉장히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취업 스터디 이런
이런 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방사선사 면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었던 건데, 아무래도 같이 마음이 맞는 친구분들이랑 동기분들 이런 분들 하다 보니까 일의 능률도 좀 잘 살고 뭔가 공부할 때도 뭐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취업스터를 통해서 뭔가 다른 모의 면접이라든지 개인 면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팀의 목표가 좀 살고, 그리고 지원금 당연히 빼먹을 수 없겠죠. 그런 부분이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경력개발 포인트, 이번에 뭔가 도움을 받았다거나 좀 그런데 학교에서 지원받은 사항에 좀 해당하는 것 같아서, 사실 경력개발 포인트가 뭐 많은 분들이 장학금, 좀 용돈벌이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게 좀 SP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되게 쏠쏠하다고요. 저는 350 포인트 모았었는데 거의 현금으로 치면은 한 100만 원 돈 되니까 7, 80 정도 됐었으니까, 확실히 뭔가 목표가 생기니까 이제 자격증도 한 번에 원샷 얻게 하게 되고, 공부하는데도 용도 좀 살짝 동기부여도 좀 되고 해서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당장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딱히 어려운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자격증들이 올라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받았었냐면 한국사, 일본어 능력, 오픽 말하기, 토익, 그리고 한자, 뭐 기타 자격증 같은 걸로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모의 면접, 개인 면담 이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잡 컨설팅이랑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묶어서 진행했는데, 아까 전에 취업 스터디가 좋았다고 했던 게 취업 스터디가 이런 거로 좀 잘 연계가 돼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할 때도 첫 면접이 서울대 학교 면접이었는데, 첫 면접 때 우연치 않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선생님이 좀 잘 도와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그때 이제 김희수 선생님이랑 최한복 선생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는데, 실제로 모의 면접 이런 게 정말 빡세서 되게 도움이 잘 돼요. 그래서 실제처럼 막 해주시고 뼈를 깎아내는 지적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것도 꼭 받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뭔가 좀 자극이 많이 됐던 게 인재개발원 이런 데에서 뭔가 좀 프로그램 같은 걸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 방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우연치 않게 좀 돼서 신촌 캠퍼스 학생들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닛산, 야후제펜, 기린, 캐논 뭐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 6개 방문하고 2박 3일 동안 다 일본 다녀오는 프로젝트였는데, 프로그램 취지 자체는 이제 일본에서 기업 방문하고 운이 따라준다면 기업 방문해서 인턴까지 해서 일본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프로젝트였는데, 이런 프로젝트 취지 당연히 좋지만 실제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좀 얻어갈 수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학교 안에만 있으면은 좀 다른 외부 학생들 만나기 좀 어려운데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뭐 좀 교류를 좀 활발히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제,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교류를 하다 보면은 눈에 띄는 것도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네는 저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나는 이 정도만 해서 충분한 줄 알았는데 쟤네는 저 정도나 했는데 더 하는구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보여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준에서 뭔가 학교에서 지원받은 상황 중에 가장 뭔가 임팩트가 많이 남았던 거라고 하면은 뭔가 이런 외부 교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 외부 교류 프로그램 하면은 저희 학교 단독으로 하는 것 중에 뭐 청년희망 드림버스 이런 참여한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 국과수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사선학과도 국과수 쪽에 취업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쪽 좀 봤었었는데, 확실히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 뭐 대학교 일자리 센터 등 학교에서 지원받은 상황에 대한 감상, 이 부분을 좀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의 취업, 그리고 개인의 공부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은 사항이랑, 그리고 이제 외부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프로젝트 이런 거로 크게 나뉘는데, 개인 공부 같은 경우에는 직무 스터디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취업 스터디 이것도 좋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잡 컨설팅, 모의 면접, 개인 면담 이런 게 좀 좋고, 그 다음으로는 외부 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거는 뭐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겠지만 매해마다 다르고, 제가 겪어봤던 프로그램으로는 뭐 청년희망 드림버스, 그리고 일본 기업 방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전체를 모두 아우르는 돈 해서 용돈을 주는 경력개발 포인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직무 스터디 관련 질의응답인데 한복쌤이 되게 이게 반응이 엄청 뜨거웠다고 그러셨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 이걸 했을 때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서 막 보고서도 막 낼 때 막 20몇 장씩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프로젝트여서 좀 계속 해달라고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제가 뭐 1기기도 하니까 아마 지금 제일 열성적으로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제일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뽑아보면은 멘토 매칭 방법, 주제 관련해서 우리는 전공과 무관한 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직무 스터디 진행, 희망 직무와 전공이 다른 경우 멘토 찾기, 크게 이런 부분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우선은 저희 멘토 매칭 방법이었는데, 저희는 몇 주차 이렇게 계획 있잖아요. 보통 13주차 이렇게 계획이 이제 들어가는데 13주차를 할 때 첫 한두 주 정도에 저희 조가 이제 4학년이 저 하나밖에 없었고 3학년 한 4명, 2학년 1명 이렇게 있었어요. 좀 잘 모르는 친구들 좀 있어서 한 첫째 주랑 둘째 주 정도에는 조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이런 직무가 있는데 이런 게 어느 기업에 어느 파트에 누가 하고 있다 이러고 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 예로 들자면 한국수력 원자력의 방사선 안전관리 파트에 홍길동 대리가 뭐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다 서치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어떤 자리에 몇 명 TO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개인마다 좀 자료 조사를 한 두세 개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한 20개 정도 모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연락을 좀 돌려봤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랑 이제 멘토링을 진행했었습니다. 뭐 스터디원 모집 방법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했었고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 질문으로 주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전공과는 무관한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플랜 B로 공공기관 준비라는 이런 좀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고 이제 이런 일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스펙이나 아니면 경험 이런 거에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냐 이런 부분 좀 고민이 많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방사학과 나오면 보통 방사선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실습 때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뭔가 1, 2학년 때부터 이제 선배들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하는 걸 좀 봐왔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 차근히 준비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뭐 특기 중에 하나는 외국어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저희 학교 국제교육원 이런 데서 뭐 업무 경력을 좀 쌓았다 이런 거랑, 앞으로 저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다른 병원에서 통역봉사를 좀 할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런 걸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저는 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냐면, 사실 스펙 이런 거는 뭔가 자격증 이런 거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밖에 이제 부수적인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면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사 쪽에서 뭔가 원자력 이런 직구를 넘어가려면, 방사선 방호 이런 직구를 넘어가려면 SRI라는 면허가 필요한데,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밖에 이제 공부 외에도 자격 요건,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방사선 방호 쪽으로 넘어가서도 뭔가 해외 영업이랑 방사선 방호를 겸하고 싶어서 봉사활동이지만 다른 병원에서 통번역에 관한 그런 경력을 좀 쌓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국제교육원에서 일을 했었던 것도 크게 막 돈을 엄청 많이 받거나 그런 무슨 전문적인 그런 경력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했던 업무랑 그 당시에 관장했던 그런 분야 이런 게 나중에 가서도 자기가 좀 맞물려서 자소서에 녹여내거나 아니면은 면접 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스펙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부족하면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는 좀 플러스 알파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직접 현직자한테 만나서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 스터디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A 직군에서 B 직군으로 넘어갈 때 그런 스펙 같은 거는
면허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 뭐 회계면 회계, 전산화 뭐 자격증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외에 내가 이런 직무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직무를 해본 적이 있다,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는 부가적인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현직자를 만나보는 게 중요하고, 현직자를 만나보기 위해서는 이런 직무 스터디가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무 스터디 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멘토가 원래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이제 방사선사 선생님이셨고, 나머지 한 분은 방사선 방호, 방사선 안전관리 쪽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직무 스터디는 처음에 13주차 중에서 1, 2주 정도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모으고 뭐 자료조사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고요. 마지막 한 주는 이제 결과 발표를 진행했고, 10주 정도 해서 한 4주, 5주 정도 나눠서 9주 정도가 있는데, 크게 4주, 5주로 방사선사, 방사선 안전관리자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4주 어떻게 진행했냐면 총 2주를 면담했었고요. 한 주 면담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때 만났던 거 자료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추가 질문거리는 없는지,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 이제 전체 정리해서 복귀하는 식으로 했었고, 세 번째 때는 두 번째 면담, 그 다음에 네 번째 때는 똑같이 해서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했고, 방송 안쪽을 선생님 만났을 때도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연락 꾸준히 하면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저도 직장인이니까 뭔가 이제 밥 한 끼 사면서 만나고 있고요. 지금 다 좋은 인연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할 게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보통 사람들이 좀 뭔가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이 정도는 뭐 충분하다, 뭐 취업은 뭐 걱정 없다, 이런 식으로 희망회로 돌리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점이 4.5 만점에 4점이고 수익도 900이야.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스펙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자존심도 떨어지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한 식으로 이제 뒤늦게 후회하고, 뭔가 스펙 인턴 이런 거 준비하고, 뭐 저희 과도 그런 게 좀 케이스가 좀 있고, 뭐 주위에 뭐 경제학과나 아니면 뭐 다른 학교, 다른 과 사람들 좀 만나보면은 이런 사람 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냐,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나 정도면, 이런 느낌 좀 많은데, 사실 이런 게 제일 버려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거나 할 때도 이 정도면 이라는 게 제일 위험한 말인 것 같고, 제일 버려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학교 사람들 최대한 많이 만나서 뭔가 리프레시 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를 볼 수 있던 기회였어요. 뭐 저도 이제 워낙 스펙에 좀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그 일본 이렇게 방문할 때, 뭐 일본어도 뭐 통역 정도, 통역할 정도로 잘하고, 학점도 4점 넘겼으니까 좋고, 뭐 토익도 웬간치 있다, 뭐 이 정도 스펙이면은 뭐 병원 뭐 그냥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실제로 거기 신촌 캠퍼스 친구들 좀 만나봤는데, 애들이 거의 뭐 영어랑 한국어, 외국, 일본어는 그러니까 3개국어를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고, 무슨 막 스펙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외국어는 이제 기본으로 모국어처럼 쓰고, 이것저것 인턴 경력이나 뭐 학점은 당연히 다 좋고, 뭐 기타 자격증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만약 여기까지였으면 그냥 쟤는 좀 잘난 사람이구나 싶어서 그냥 말았을 거예요. 근데 만족을 못해요. 자기네들이 어느 위치에 있어도 그래도 좀 더 하는 편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제 주변 사람들은 좀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물론 여기서도 제가 뭔가 완벽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야 뭐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가려고 할 때 좀 채찍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하면서 공부하기 솔직히 쉽지가 않은데, 하루에 공부를 그래도 공부 시간 5-6시간은 채우려고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업무가 좀 익숙해지면 다른 분야 가기 위해서 통번역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더 쌓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쪽 분야에서의 사람들 좀 많이 만나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하자면 희망회로 돌리시면 안 돼요. 항상 채찍질하고 부족한 점을 항상 찾으려고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 빼먹을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다녔어서 학교 꼭 많이 빼드시고요. 그리고 화이팅 바랍니다.